네, 반갑습니다. 그림이 제일 쉬웠어요의 민준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서 하는 것보다 이 테이블에다가 조금 문제를 한 번 더 읽고 그림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앞에 영상에서는 이 문제풀이를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아래 두 가지 도형을 한 번 이상 이용하여 자유롭게 평면들을 구성할 수 있다. 평면들을 통해 만들어진 입체적인 도형을 이용하여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 분해와 결합을 표현하시오. 즉, 평면들을 통해 만들어진 입체적인 도형을 분해와 결합을 통해서 구조적인 특징을 또는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분해와 결합을 표현을 해라고 하는 말이죠.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조건 1. 만들어진 평면들을 아래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평면된 도형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조건 1번. 자, 요거는 일러스트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패스파인더 기능이에요. 즉, 평면들을 중첩을 시켰을 때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평면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조건 2. 만들어진 도형들의 질감은 자유롭게 선택할 것. 즉, 이거는 채색할 때 보시면 되니까 이번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림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미리 말씀드린 건데 그림 퀄리티 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학원 홍보용으로 그림을 이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게 없는 그림을 가져오는 거는 제 취지에 안 맞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일절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평가를 하는 거지, 잘 그려져 있는 그림을 저희 학원 잘 그려요, 저 잘 가르칩니다, 저희 학생들 잘 그리는 학생들만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이 길었는데, 자, 봅시다. 구조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분해와 결합을 표현하여라 하면 어떤 구조적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또 분해와 결합 중에 어떤 게 더 잘 보이나요? 저는 결합보다는 분해된 이미지가 훨씬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여러분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삼각형, 대리석 질감의 삼각형이 이렇게 파져 있죠. 그럼 이걸 합쳤을 때 구멍이 뚫려 있겠네요. 그럼 그 구멍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 레드 계열 원기둥 베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대리석 애들이 합쳐졌을 때 삼각형 모양이 나올 거고, 그 삼각형 안에는 이 레드 계열의 원기둥이 들어가는구나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림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이야기가 생기는 거죠. 이 출제자가 이 그림을 볼 때 상상이 돼요. 전달력이 있는 거죠, 출제자한테. 자, 그러면 얘들이 합쳐질 때 큰 삼각형이 이룰 거고, 그 삼각형이 이 나무 틀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가리키는 시점도 이 나무 틀의 정중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 역시 학생이 이야기를 잘 표현을 하고 있고, 구조적 특징을 통해서 조립된 이미지를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이 학생이 오랜만에 그림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전에는 영상에 쓴 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그림은 나름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아까 그림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 그림은 구조적 특징을 이용해서 분해보다는 결합된 이미지를 통해서 개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어떻게 분해될지 상상이 되고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 구들이 이 원기둥과 결합이 되어 있구나. 이 원과 이렇게 넘어가는 타원에 이 유리가 붙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파져 있는 둥근 부분이 얘와 여기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상상을 할 수 있게 돼요. 만들어진 개체를 통해서 특정된 부분의 분해를 통해 분해될 수도 있는 이미지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통해서 만들어진 결합된 이미지입니다 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평면들을 통해 만들어진 입체적인 도형의 경우의 수를 통해서 거리감을 단순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형들을 통해 결합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출제자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과 달리 이 그림은 분해된 이미지를 통해서 결합된 이미지를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은 결합된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분해가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둘 다 문제를 잘 풀었고, 분해 또는 결합에서 어느 부분 특정 지을 건지 학생마다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한 거죠. 문제를 풀 때 저는 문제를 푸는 방식을 설명을 하지 답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그림 역시 문제를 잘 풀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런 도형들을 가질 때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딱딱 꺾이는 직선적인 느낌을 많이 찾는데, 이번 학생 같은 경우는 곡선적인 느낌을 많이 찾았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이렇게 파인 부분. 즉 시험장에서 저런 부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건대에서 이 평면도를 기반으로 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현작들을 보면 대부분 곡선 느낌을 쓴 게 없어요. 분명히 곡선을 쓸 수 있는 평면도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평면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곡선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이제 교육을 했고,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만든 그림인 것 같아요. 이번 그림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살렸을까요? 분해? 근데 분해도 있긴 있어요. 결합? 그렇죠, 결합도 있긴 있죠. 근데 이거는 조건 1번을 훨씬 더 살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건 1. 이제 밑에 보이는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건 1. 만들어진 평면도를 아래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변형된 도형을 구성할 수 있다. 즉 평면도를 이것들을 통해서 뚫고 자르고 나누고 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1번을 통해 만들어진 도형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앞에 분해된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과 그 다음에 결합된 이미지를 표현한 그림. 이 친구는 또 이제 패스파인드를 이용해서 조건 1번을 좀 더 중요시한 그림이에요. 단순하게 이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의 평면도를 중첩을 시켜서 뚫어놨고,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뚫어놨어요. 구멍을 뚫어놨고, 그 다음에 거울 질감을 썼네요.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이 학생은 문제뿐만 아니라 이 조건들을 많이 충족하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영상에서는 뭐 특정된 문제를 짚는 것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 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 좀 했어요. 평소 설명과 달리 그림에 대한 비판적 부분은 조금 덜 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했는지, 또 학생들마다 어떻게 이 문제 풀이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하는 그림들 3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분해보다는 결합된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을 훨씬 더 표현을 잘한 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합된 이미지보다는 분해된 이미지를 통해서 결합된 이미지를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재밌게 구성한 학생입니다.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분해 결합보다는, 물론 분해와 결합이 있지만 그 이미지보다는 조건 1번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잘 그린 그림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풀이된 내용들을 다 다르게 해석한 그림 3장을 가져오고 싶었고, 또 이런 문제를 왜 2학년 때부터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비반 때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솔직히 뭐 다른 데서는 뭐 오바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시어를 푸는 연습이 안 돼 있는 학생이랑 돼 있는 학생이랑 차이가 날 뿐더러, 그림에서 단순 배치가 아니라 출제자에게 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해도 점수가 B나 C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학생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즉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인 거예요. 그 그림에서 평가자한테 어떤 느낌을 줘야 돼요. 그게 대부분 형용사적 느낌이라는 거죠. 그 개체일 때만 표현해낼 수 있는 그 개체의 형태 변화,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를 이 그림에 얼마나 더 잘 표현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화적인 문제를 푸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연습을 하는 노력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제시어나 일반적인 개체를 받았을 때 그거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림에 표현해내는 그 힘이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의반 때부터 조금 강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림 평가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이한 학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문제를 드리기도 할 거고, 그래서요, 제가 유튜브를 잘 몰라서 밑에 링크를 달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냥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뭐 메일이나 이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